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라 골치 아픈 이야기 말고 가볍게 외국 장비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K9 자주포의 차대로 만들어진다는 인도의 경전차 조라와르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조라와르는 우리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경전차입니다. 차대도 우리 K9 차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저는 조라와르가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제가 조라와르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다음 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가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인 2024년 10월경에 상륙 공격 헬기는 기본 개발이 완료될 것이고요.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 올해 12월에 첫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기를 바탕으로 내년인 2025년부터 본 개발에 들어가서 2026년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리 빨리 개발이 되는 이유는 역시 이 헬기가 이미 기존에 있던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LAH 헬기의 구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합만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도입국인 해병대가 그리 필사적으로 거부한 장비를 국산화라는 미명하에 억지로 개발을 하는 게 저로서도 썩 내키지 않는 장비인데요. 그래도 이미 개발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잘 개발되어서 잘 나오기만을 바라야겠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럼 다시 원래 오늘 제가 다루기로 했던 인도의 조라와르 경전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라와르는 인도에서 개발한 경전차로서 한때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의 차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경전차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라와르는 우리나라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경전차입니다. 한때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DRDO에서 K9 자주포의 차대에 벨기에의 코크릴사의 포탑 내지는 T-90 전차의 포탑을 올린 모델을 제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인도 육군에 의해서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 만들면 무게가 34톤에서 38톤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었고 차대의 크기가 너무 크고 엔진이 차대 앞에 달려서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열로 인해서 적에게 빨리 들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육군은 이런 경전차로는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바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조라와르는 우리나라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경전차입니다. 혹시 부품이라도 우리나라에 제품이 들어가는 게 있나 하고 자세히 뜯어봤지만 부품 중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 경전차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포탑은 벨기에의 코크릴사의 2인승 포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차대는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DRDO가 직접 개발한 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갑차가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 장갑차가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장갑차에는 무려 인도가 개발한 최신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인도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차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도가 조라와르의 차대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신기술이란 뭐냐? 그건 바로 복합제 차대입니다. 여러분 전차나 장갑차의 차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장갑에는 세라믹이나 고강도강의 복합장갑이 사용되지만 이런 복합장갑은 전차의 기본 차대 위에 올려진 형태로 부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차의 기본 차대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당장 우리 흑표 같은 경우는 균일 아변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흑표뿐만 아니라 일부 경전차를 뺀 전 세계 모든 주력 전차들의 기본 차대는 전부 다 균일 아변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균일 아변강이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차들이 많이 사용하던 장갑제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직도 사용되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균일 아변강은 물성이 물러서 방어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차의 차대에 균일 아변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균일 아변강이 물성이 무른 대신에 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잘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의 기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전차의 주력 장갑으로 사용되는 고강도강이나 세라믹 장갑 같은 최신 장갑 소재는 휘어지는 성질은 약하고 깨지는 성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전차의 기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차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균일 아변강으로 만들어진 기본 차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기갑 차량이 차대를 균일 아변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장갑차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K21 장갑차의 차대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K21은 왜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건 알루미늄 합금이 균일 아변강보다 가볍기 때문에 기갑 차량의 경량화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알루미늄 합금은 균일 아변강에 비해서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래서 우리 K21 장갑차는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차대를 만들었지만 그 덕에 추가 장갑을 장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은 용접이 되긴 하는데 일종의 특수 용접을 해야 해서 야전에서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은 경량화를 위해서 일부 장갑차에 적용되지만 전차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조라와르 경전차는 차대는 균일 아병강도 아니고 알루미늄 합금도 아닙니다. 그럼 조라와르의 차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복합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복합재의 장점이 뭐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균일 아병강 대비 40% 이상 더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라와르는 아주 혁신적인 차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합재로 차대를 만든 건 전 세계에서 조라와르가 최초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일부 시험용 복합재 차대를 개발한 적은 있지만 양산형 장갑차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차대를 복합재로 사용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조라와르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복합재를 장갑차의 차대에 적용하지 않았을까입니다. 물론 복합재는 장갑차의 장갑 소재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 차대에는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당장 복합재는 우리나라의 미사일에도 많이 적용되어 있고 전투기에도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갑 차량의 장갑 소재로도 많이 사용 중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흑표전차의 내부의 파편 방지 라이너도 복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21 장갑차의 일부 장갑재로도 사용 중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차대에 사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직도 전차들이 방어력이 떨어지는 균일 아병강을 차대에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 이유는 진동흡수라고 했잖습니까? 전차, 특히 궤도형 전차는 주행 중에 엄청난 진동을 발생하게 되고 이걸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게 바로 차대입니다. 그래서 차대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게 연성이 높은 물질로 만들어지는데요. 복합재는 기본적으로 심한 진동에 노출되면 박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합재는 여러 장의 섬유를 층층이 쌓아 올려서 만드는 건데요. 진동이 심하면 그 층들이 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갑 차량의 복합재를 사용할 때는 기본 차대 위에 올리는 보조장갑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흑표는 복합재를 전차의 내부의 파편 방지 라이너로 사용하는 것이고 K-21을 보시면 장갑차의 몇몇 곳에 볼트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장갑차의 복합재를 장갑 소재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볼트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볼트에 고무 패킹 같은 진동 흡수 마운트를 달 수 있고 이게 진동을 흡수해서 진동이 복합재 장갑에까지 전달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재를 장갑 소재로 사용하는 장갑차는 많지만 대부분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볼트 위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복합재를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차대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동이 그대로 차대에 전달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복합재를 차대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장 복합재는 알루미늄 합금이나 균일 아병강보다 방어력도 더 높고 무게도 더 가벼우니까요. 그러니 이걸 차대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고겠죠. 그래서 스웨덴이나 영국 등에서도 과거 복합재 차대를 적용한 시험용 차대를 개발을 해서 운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도 양산용 장갑차에 차대로 복합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복합재 장갑은 박리 현상 말고도 장갑차에 차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소재입니다. 우선 제조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당연한 게 통째로 가마에 구원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에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파손되면 야전에서 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당장 K-21 장갑차에 적용된 알루미늄 차대도 야전에서 용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루미늄 합금은 어찌 되었든 용접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복합재는 야전에서는 아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복합재의 우수성 때문에 복합재로 장갑차의 차대를 만들려고 해봤지만 실험용 차대만 나오고 그 어느 나라도 양산에 돌입한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인도가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니 제가 이걸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과연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 조라와르의 개발 일정입니다. 들어보니까 조라와르에 사용되는 복합재는 이글라스라고 하더군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유리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케블라 등 더 방어력이 높은 복합재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소재들은 장갑차의 장갑 소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장갑차의 장갑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합재가 그나마 가장 저렴한 유리섬유입니다. 그래서 조라와르는 유리섬유로 차대를 만든 건데요. 문제는 인도가 이 장갑차를 202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2027년부터 배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의 조라와르가 아니라고 해도
복합재의 우수성 때문에 그 누군가는 언젠가는 복합재로 장갑차에 차대를 만들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동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야전에서 충분한 기동 테스트를 해야지 복합재가 차대로 사용 가능한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라와르는 고작해야 5년 만에 만들어지는 경전차입니다. 절대로 충분한 기동 테스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인도는 오래전부터 복합재 차대를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복합재 차대를 개발해 온 건 인도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들은 실전용 차량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복합재 차대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기동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인도는 이 경전차를 5년 만에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라와르의 결함은 개발 완료되고 배치될 때까지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전에서 오랫동안 운용해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겠죠. 그럼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DRDO는 왜 이런 경전차를 만들 수밖에는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인도 육군이 무리하게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상대할 경전차를 25톤으로 만들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가 상대해야 하는 중국의 15식 경전차는 35톤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조라와르는 25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10톤이나 가벼운 건데요. 그럼에도 성능은 동등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의 조라와르도 중국의 15식의 주포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15식도 조라와르의 105mm 포를 방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조라와르는 고작 5년이라는 시간에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포탑을 기존의 외국 제품을 그대로 도입하는 등 다른 부분에서는 경량화를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DRDO는 차대에서 극단적인 경량화를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인도군은 25톤을 강요했느냐? 그 이유는 인도는 아직 라다크 지방으로 연결되는 열차선로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중국은 이미 열차선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열차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전차이면 되지만 인도는 열악한 도로나 아니면 항공수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15식보다 더 가벼운 경전차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은 자신들의 전략수송기인 C-17에 조라와르 2대와 각종 부수장비까지 전부 탑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은 경전차를 열차로 운반할 수 있지만 인도는 라다크 지방에 아직 열차선로를 깔지 못해서 열악한 산악도로나 아니면 자신들의 전략수송기인 C-17로 운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라와르의 무게를 25톤으로 제한하면서 무게 35톤인 15식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을 요구받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조라와르는 개발 중에 엔진이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인도는 조라와르에 처음에는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독일 MTU사의 8V299라는 엔진을 사용하려 했는데요. 이 엔진은 800마력으로 톤당 30마력이 넘는 출력을 내기 때문에 아무리 고산 지역에서 작전을 해서 출력이 저하된다고 해도 충분한 출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과거에 T-72 전차를 라다크 지방에 전개했을 때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어서 톤당 12마력까지 출력이 저하되면서 T-72가 제대로 기동을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도 충분한 여유 출력을 가질 수 있게 엔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이 엔진에 대한 수출 승인을 계속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독일은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승인을 미룬 거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압력을 걱정한 독일이 회피를 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어쩔 수 없이 엔진을 미국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커민스사의 엔진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이 엔진의 출력은 760마력으로 독일제 엔진보다 출력이 40마력 작지만 기동성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엔진 교체까지도 겪었음에도 인도군은 조라와르의 개발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엔진이 조라와르에 탑재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엔진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잡아먹은 건 사실일 텐데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건 결론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테스트 기간을 더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초로 적용되어서 불안한 차대에 대한 충분한 기동 테스트를 할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라와르는 어쩌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개발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실전부대에 배치되어서 오랫동안 운용했을 때가 더 문제일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복합제 차대를 적용했음에도 충분한 기동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실전부대에 배치한 경전차가 과연 실전부대에서 오랫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복합제 차대 자체가 제조하는데 오래 걸리고 거기다가 인도의 아주 느린 생산 능력으로 인해서
조라와르의 생산 자체가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다만 인도는 이 조라와르 주포인 105mm 포의 관통력을 500mm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탑을 공급하고 있는 코크릴사는 미국의 M10 부커 경전차의 주력탄으로 사용되는 M900이라는 105mm 탄을 사용해서 580mm의 관통력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M900은 열화우라늄 탄으로 미국이 해외 판매를 허락할 리가 없는 탄입니다. 그래서 인도군은 관통력 500mm가 넘는 105mm 탄을 찾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후보가 우리 풍산의 K274N 105mm 탄입니다. 그래서 조라와르는 우리와 하등의 상관도 없는 경전차이지만 우리의 105mm 탄의 수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아직 실패도 하지 않은 외국 장비를 실패할 거라고 악담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런 상태의 조라와르가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경전차가 DRDO가 초기에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K9의 차대를 사용했다면 무게는 좀 무겁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육군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고 그래서 25톤의 무게로 35톤의 무게를 가지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는 경전차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작 5년 만에 개발해내라고 요구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무기 개발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성공한다면 오히려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런 경전차가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